안녕하십니까. 학습심리학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고전적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에 이제 노출 순서 봤었고 오늘 수반성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수반성 보시면 자, 수반성이 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반성이란 US가 CS와 함께 출현한 정도를 수반성이랍니다. 음식이 종소리와 함께 얼마만큼 출현했느냐. 종소리만 출현할 수도 있죠. 즉 유기체 입장에서 종소리에만 노출될 수도 있죠. 음식에만 노출될 수도 있죠. 그런데 고전 조건의 기본 절차는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 즉 음식과 소리에 함께 노출한다고 했는데 이 두 개에 함께 노출되지 않고 그 중에 하나에만 노출된다면 그것이 고전 조건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수반성이라는 요 개념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US가 CS와 함께 출현한 정도. 만약에 US가 CS와 함께 반드시 출현했다. 즉 유기체가 US와 CS에 반드시 항상 함께 노출되었다. 경험했다 하면은 US가 CS에 대해서 수반성이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식이 있지만 소리가 없는 경우, 소리만 있고 음식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즉 유기체가 소리만 노출되어지고 음식이 노출되지 않거나 아니면 음식이 노출되었는데 소리에 노출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수반성이 100%가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수반성이 높을수록 조건이 잘 된다. 그렇죠. 소리 땡땡땡땡 하고 음식이 입에 들어오고 소리 땡땡땡땡 하고 음식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반드시 소리는 음식에 의해서 수반되어지는 그러한 정도가 즉 수반성이 100%다 하면은 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오는 행동상의 변화가 잘 일어나겠지만 땡땡땡땡 소리 없이 음식만 주어진다면 또는 땡땡땡땡 소리가 있을 때 음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면은 그 소리에 대해서 조건 반응으로서 침이 잘 나오겠냐는 거예요. 수반성이 100%인 경우보다 못하겠죠.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왜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또 다른 변인이 개입된다면은 그것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수반성이 높을수록 조건화가 잘 된다. 자, 참고로 애정관계를 좋아한다, 증, 미워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관계가 있죠. 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해서 애하고 또 특정한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증한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표현한 것은 같은 사람인데 이뻐 죽기도 하다가 어떤 데 보면 꼴도 보기 싫고 밉기도 하고 이런 애정관계. 네, 바로 주변에서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고 어떻게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네가 어떻게 하는데 그게 꼭 있다라고 네가 확신할 수 있냐? 예, 반드시 있습니다. 왜?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은 수반성이 100%인 경우는 실험실상에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다른 동물의 경우든 사람의 경우든 반드시 무조건 자극, 즉 우리가 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무조건 반응을 보이는 무조건 자극이나 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무조건 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자극들이 바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것이 뭐 물건도 좋고 사상도 좋고 그죠, 사람 좋고 현상도 좋겠지만 여기서 이제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 사람과 수반되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 두 개가 수반되어지는, 즉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이 수반되어지는 수반되어지는 것이 그 당사자가 의도하거나 아니면 그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이 수반되어지는 것, 같이 출현하는 것, 같이 노출되는 것을 내가 의도하거나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재차 오늘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죠. 앞서 고전적 조건화가 가진 중요한 의미 얘기할 때 다 얘기했고 몇 시간 이와 관련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특정한 A라는 사람과
애라는 자극이 수반되어지다가도 그것이 100% 수반성이 없을 수 있고, 왜? 실험실상이 아닌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이 수반성 100%는 없거든요. 인위적으로 그 사건을 같이 일어나게 한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그 수반성 100%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정인 사람과 나도 원치 않고 그 사람도 원치 않을 수 있는 증에 해당하는 자극이 또 그 사람과 수반되어서 나한테 노출, 내가 경험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행동의 변화로, 조건의 결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애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증하는, 즉 좋다가 더 싫고 싫다가 더 좋고, 그죠? 반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나는 A라는 사람은 항상 좋고 사랑스럽고 그래. 뭐 지금까지 그 사람과 만난 지금까지 뭐 그 사람과 내가 좋다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무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한 결과로 그 사람을 좋다라고 내가 여기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은 CS 조건 자극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이 반응은 CR에 해당해요. 사람이 무슨 조건 자극이고 뭐 CS야? 자, 그럼 그 사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아니면 과거 지나온 역사 속에 누구에게나 앞으로 다가올 역사 속에 미래 누구에게나 다 좋다라는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물리적 사건, 사람 물리적 사건이니까 좀 그렇지만 뭐 사실이에요. 사람 물리적 사건, 사건으로서 무조건 자극에 해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 중성자극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꼴도 보기 싫은 그러한 CR 반응을 일으키는 싫어하는 조건 자극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좋은, 난 그 사람 사랑해, 아 그 사람 난 좋아해 라고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누구에게나 좋다라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무조건 자극이 아니라 중성 자극, 아무런 의미도 없는 중성 자극이었는데 나한테, 왜?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위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나한테 의미가 없었는데 내가 이미 좋아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US가 되었던, 아니면 고순위 조건화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이미 좋아한다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CS랑 바로 그 중성자극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이 수반되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함으로써 바로 US가 지닌 의미 또는 이미 CS가 지닌 의미가 바로 그 중성자극에 해당하는 그 사람에게 옮겨져서 그 사람 또한 CS가 되어서 나에게 좋다라는 반응을 일으키는 조건 자극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짝지어지는 US 또는 CS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선천적으로 싫어하거나 또 다른 경험을 해서 싫어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US 혹은 CS랑 그 내가 현재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랑 짝지어지는, 즉 같이 수반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내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아니라 싫어, 나하고 이젠 안 놀아, 안 만날 거야, 헤어져,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겠죠. 바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증이라는 그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CS가 된 거예요, 나한테. 바로 그렇게 해서 생긴 일이 뭐요? 애해서 결혼했다가 증해서 이혼하고, 애해서 사귀다가 증해서 헤어지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거 마음대로 헤어지고 사귀고 이렇게 못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는, 그죠?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뭐 물리적으로 피상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어떤 데 이뻤다가 어떤 데는 미워 죽겠다가 또 어떤 데는 또 이뻤다가 그렇게 하죠.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애와 증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애할 때는 왜 그렇죠? 그 사람과 바로 내가 애라는 반응을 보이는 US 혹은 CS가 같이 수반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증할 때는 어떤 경우예요? 바로 그 사람과
내가 증하거나 증하는 반응을 보이는 US나 또는 CS와 같이 수반되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그 사람이 싫었다가 또 좋았다 싫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감정, 정서 반응이라는 것은 다 고전적 조건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로 CS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CS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나와 어떤 직접적인 관계없는 정치인이 됐다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애하고 증할 거 없죠. 그 사람 중성자극이고 여러분이 일단 호감을 가진다. 좋다 또는 싫다. 그 사람 나 싫어. 뭐 그런 것들은 다 뭐요? 고전적 조건화로 인해서 되어진 CS가 되는 거예요. 사람. 그게 바로 인간관계 바로 고전적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가 좋았어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정당에다가 투표하는 경우 그거 다 뭐요? 고전적 조건화로 CS에 대해서 여러분이 CR 반응으로서 보이는 것이 투표라는 형태로 요런 투표하는 요런 행동은 이제 도구적 조건화에서 얘기할 행동인데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전 조건화가 어디든지 다 뭐 부지불식 간에 일어나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정서와 동기를 설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행동이든 다 걸려든다. 예, 설명 못할 게 없다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장담할 만큼 이만큼 적용 부위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중성자극과 무조건 자극에 노출되는 것 우리는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착각이라고. 그리고 그 두 사건이 같이 짝지어져서 즉 수반되어서 나에게 노출되는 것도 실험실상에서 실험자가 사람을 대상이나 동물 대상을 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결국 동물이든 사람이든 일상생활에서는 그 두 개가 수반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안에 무슨 의도와 계획이 있는 것 같지만 뭐 우연히 수반되어지고 우연히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는 나름의 자기의 심리학적 가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전문적으로는 이론을 가지고 그게 인과관계가 있다, 뭐 선택,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늘 우리는 심리적으로 착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데? 그건 뭐 제가 연구했다. 라기보다는 이런저런 책들을 읽을 때 그러한 설명이 타당성이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반론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 그 인간에 대한 이해 또는 뭐 어떤 행동 또는 뭐 소위 정신, 마음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논쟁을 하는데 앞으로 더 연구되어지면 뭐 정리가 되겠죠.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는 그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 자연 선택도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자연 선택으로 인한 진화라는 것은 진보라는 개념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고전적 조건화에서 앞선 시간에 고전적 조건화가 의미하는 중요한 사항 두 가지 얘기하면서 클라팔드 여한자 얘기하고 아메바 얘기하고 교재에서 조건 자각이라는 거 읽어보고 하면서 바로 그러한 사건에서 행동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바로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연에 의해서 우리 안에는 학습할 수 있는 진화적 수정 가능성이 있고 그 토대 위에 바로 그러한 자극에 그냥 우연히 노출되어지면은 우리에게는 CR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행동 변화, 조건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하고 정하는 관계, 한 사람에 대해서 애하고 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현재까지는 애하는 사람도 있고 이후에는 그 사람도 정할 수 있고 현재까지는 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후에는 애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고전적 조건화로 인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중성자극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현상, 존재, 사물,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 좋다 싫다라는 정서, 거기에 뒤따른 우리 행동은 다 고전적 조건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학습 심리학적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고전적 조건화다 이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근접성이라는 특성입니다. 근접성은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과 자극 사이 간격이니까 자극 간 간격에서 영어로는 인터가 뭐 사이에, 그죠? between 이런 뜻이죠. 그러면 스티뮬러스 자극 사이에 인터벌 해서 줄여서 ISI라고 부릅니다. 즉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뭐 중성 자극을 처음부터 조건 자극으로 부르기도 한다 했죠.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사이의 간격이 어떻다? 좁을수록 잘 되어져요. 그러면 즉 근접성이 높을수록 잘 된다는 얘기죠. 자, 종소리 땡땡땡땡 하고 한 1년 있다가 먹이가 음식이 입에 들어와요. 뭐 그런 게 있어. 고전적 조건의 기본 절차가 뭐죠?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에 함께 노출되는 것이죠. 이젠 수반성이라는 용어를 배웠으니까 함께란 대신 수반을 쓸 거예요. 자,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수반되어지죠. 땡땡땡땡 소리 짓고 1년 있다가 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본 절차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또는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수반되어지는 것에 노출되는 것, 수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분명히 수반되지만 너무 멀죠. 그 두 사이 간격이, 자극 간격이. 그러면 이것은 수반성이 낮은 경우예요. 자, 수반성이 낮다면 상대적으로 수반성이 높은 경우보다 조건화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즉 중성 자극이 조건 자극에 대해서 시야를 잘 일으키겠어요, 안 일으키겠어요? 잘 안 일으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접성이 높을수록 조건화가 잘 된다. 즉 ISI 자극 간 간격이 좁을수록, 간격은 넓다 좁다죠. 예, 좁을수록 잘 되고 근접성은 높을수록, 즉 간격이 좁은 것이 근접성이 높으니까 일반적으로 근접성이 높을수록 잘 된다. 우리 앞서 조건화 절차와 관련해서 자극에 노출되어지는 순서 봤었죠. 흔적 있었고 지연 있었고 동시 있었고 역항이 있었는데, 그럼 근접성이 높을수록 잘 되니까 동시 조건화는 그냥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니까 근접성이 아주 높으니까 잘 되겠네? 아니요. 근접성이 높아도 이거는 근접성이 높아도 너무 높으니까 달리하면 이거는 근접성이 너무 높다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동시 조건화는 바로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니까 근접성, 시간 간 간격이 지로니까 이것은 근접성이 극단적으로 높으니까 조건화가 잘 되겠네. 아니요. 동시 조건화가 역향 조건화는 그렇게 조건화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흔적이나 지연의 경우에 그죠? 근접성이 높을수록 조건화는 잘 된다. 바로 영향을 주는 변인. 그죠? 아까 수반성이 어느 만큼 높으냐 낮느냐가 조건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 세 번째, 자극 간 간격, 즉 근접성이 어느 만큼 높냐 낮냐가 조건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 세 번째. 여기서 세 번째 보시면 공포 조건화와 맛 혐오 조건화는 상대적으로 근접성이 낮아서 잘 된다. 즉 근접성이 낮다는 것은 C에서 US 사이 간격이 넓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좁을 잘 되는데, 그죠? 상대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왜 상대적으로 얘기하냐면 절대값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1분이다, 몇 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각각의 그런, 이런 경험을 하는 유기체마다, 그리고 어떤 자극이냐마다 그것은 조금씩 변이가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뭐 몇 분이다, 몇 초다, 이렇게 얘기해보다는 좁을수록 잘 되는데, 즉, 근접성이 높을수록 잘 되는데, 요 두 가지는 자극 간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어도 근접성이 낮아져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공포 조건화. 우리 앞서 봤던 리를 한스를 고진 조건화를 설명했을 때 그런 경우,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이후에 오토바이에 대해서 불안을 갖는 경우, 그리고 그 이외에 그런 유사한 그 봤었죠. 그게 바로 공포 조건화예요. 공포 조건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CR 반응은 바로 불안 반응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바로 그때 US에 해당하는 UR 반응이 공포 반응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공포는 바로 그 직접적인 대상이고, 그리고 불안이라는 것은 그 직접적인 대상과 관련된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관련된 게 CS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CS가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US하고 같이 수반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게 노출하게 되면 우리는 CS에 대해서 CR로서 불안 반응을 일으키는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포 조건화는 바로 근접성이 낮아져 잘 돼요. 왜? 공포는 당장의 우리의 삶과 죽음에 직결된 그러한 행동 변화와 관련돼 있죠. 바로 삶과 죽음에 직결된 어떠한 행동 변화, 적응적인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때 항상 근접성이 좁아야지만이 공포조건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녀석들은 세대를 거듭 하면서 자연선택에 의해서 도태되어져 버리고 근접성이 낮더라도 자극감 간격이 높더라도 조건화가 되어서 결국 뭐요? 살아남은 녀석들만 자연선택돼서 진화되었으니까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경우에도 바로 다른 아까가 아니라 개 침 흘리기처럼 아니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종소리도 없고 음식 먹고 자꾸 하면 종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 꼭 종소리 아니라 우리 된장찌개 앞선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죠. 된장찌개 볼볼볼 끓는 소리만 듣더라도 침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끓는 소리 듣다 침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들으면 구역질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바로 된장찌개와 관련해서 그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정 조건을 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보글보글 끓는 그 소리를 듣고 침이 나온다면은 이 사람은 뭐요? 바로 그 음식이 입에 들어갔을 때 나온 침 반응, 즉 음식 US 그에 대한 침 반응 UR 그리고 그 음식과 관련된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가 이제 중성 자극이 아니라 조건 자극이 돼서 소리만 듣다 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된장찌개나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 얘기합시다. 된장찌개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처음 된장찌개 냄새를 맡고 아직 입에 안 넣어본 사람인데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듣고 침이 나올까요? 그 사람은 고전 조건 안 되기 때문에 침이 안 나옵니다. 바로 파블로프의 소리나 음식 경우 소리와 음식을 짝지어서 종소리에서 침을 흘린 거나 금방 말씀드린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온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음식이나 입에 들어갈 먹을 끓여가면서 침 흘리는 거 그거 다 뭐예요? 고전적 조건화에서 된 거예요. 선천적으로 음식처럼 입에 들어와서 무조건 반응으로 침을 흘리게 하는 그런 자극이 아니라면 그건 다 고전적 조건화 된 거예요. 자, 다시 와서 그 공포 조건화에 대해서 그렇게 음식과 소리를 짝지을 때는 근접성이 높아야 잘 되는데 그것처럼 공포 조건화에서 사느냐 죽느냐와 관련된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이 근접성이 높아야지만이 고전적 조건화가 잘 되어서 적응적인 행동 변화를 할 수 있다면은 그건 굉장히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포 조건화는 자극과 자극 사이의 간격, 즉 근접성이 낮아도 잘 되는 그러한 수정된 진화된 수정 가능성을 지닌 즉 그러한 유전자는 자연 선택되어서 진화되어서 널리 공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듭시다. 그때 공포 조건화 처음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부시릭부시릭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지? 하고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소리 후에 한참 있다가 이 한참을 얼마나 할까요? 한 10여 한 몇 분 단위로 있다가 뭔가 뒤에서 제 다리를 콱 물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는 내가 이제 죽다가 살아나서는 이 다리가 아프고 썩어 들어가고 하는데 어떻게 잘라내고 해서 살아났어. 그런데 바로 내가 그 소리가 내 발을 콱 물었던 어떤 짐승이 냈던 소리구나라는 것을 알 필요 없다 했죠. 자각이라는 건 필요 없다 했죠. 바로 자각하지 않더라도 그때 기억과 관련해서 비설술 기억에 해당하는 고전적 조건화에 의해서 바로 진화된 수정 가능성, 학습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그 소리는 공포 불안 반응을 일으키는 CS가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소리가 저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중성자극인데 그것하고 그렇게 몇 분이 지난 이후에 바로 무조건 자극에 해당하는 공포 자극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음에는 그와 같은 소리를 듣기만 하면 나는 딱 CR로서 불안 반응이 일어나서 탁탁탁탁 살펴보고는 그죠? 그러한 짐승이 나타날까봐 도망간다든지 그죠? 막대기를 짚는다든지 창을 짚는다든지 그걸 잡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이 나타나겠죠. 바로 이것의 예처럼 그렇게 근접성이 낮아도 돼야지. 꼭 소리 나자마자 즉각적으로 탁 물려는 그런 경우, 즉 자극감 간격이 좁아서 근접성이 높은 경우만 되어진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접성이 낮은 경우에는 조건화가 안 되니까 다음에 또 그 소리 들으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중성장애인 줄 알고 울랄랄라 하다가 또 이쪽 다리까지 물리게 되면은 2번, 3번 물리고 살아나는 법이 없죠. 그렇게
근접성이 높아야지만이 잘 되는 유기체들은 다른 동물과 사람들은 그죠? 다 그런 식으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그 개체 수가 줄어나 뭐 생존에 불리하니까 줄어지고 결국 근접성이 낮더라도 어떤 경우에 공포 조건 하에는 상대적으로 근접성이 낮더라도 자극 간격이 넓더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진화된 수정 가능성을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자연 선택되어서 지금 널리 공유되었다, 진화되었다. 뭐 바로 생존에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공포 조건화가 근접성이 낮아도 잘 되는 것은 무엇이 그런 것들을 결정해 줬죠? 고증 조건화가 아니요. 고증적 조건화는 공포 자극에 대한 US와 중성 자극을 함께 경험해서 이 중성 자극이 불안 반응을 일으킨 CS가 되어지는 이 함께 경험한 즉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고증적 조건화고 이것이 근접성이 그 두 자극 사이의 근접성이 낮더라도 잘 되는 것은 뭐가 결정해 줬죠? 바로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에 의해서 널리 공유된 유전자가 바로 선천적 기제를 통해서 저한테 특 유전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 선택을 통한 그런 진화된 유전자, 즉 진화된 수정 가능성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후천적 기제가 그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마디혐오 조건화. 이건 뭐예요? 어떤 음식을 먹었어. 그런데 그 음식 속에 뭔가 이물질이 포함되어서 그걸 먹고 탈이 났어. 제가 딱 최근에 말씀이 잘 됐네요. 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잘 된 건 아닌데 설명하기 전에 지난주인가 제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뭐 추울 때 가서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하니까 벌써 그 전부터 갔으니까 1년 가까이 늘 어떤 데는 하루에 2번씩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휴일날 같은 데는 가는 콩나물 국밥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만에 이번에 한번 또 뭐 시간이 딱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적당할 것 같아서 이제 갔는데 그날은 뭐 먹었는데 뭐 반찬도 좀 부실하고 뭐 음식이 양도 좀 그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도 다 먹고 났는데 평소와는 다른 어떤 강한 자극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좀 음식 맛에 대해서 좀 둔해요. 특히 뭐 짠맛에 대해서 둔해요. 그런데 다 먹고 났는데 뭔가 이게 짜다라는 느낌보다 하여튼 너무 강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평소에는 국물까지 싹 다 먹는데 그날은 그냥 국물은 다 남기고 건더기만 건져 먹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한 1시간 반, 2시간쯤 지났는데 서서히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구토가 자꾸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했나 싶어서 뭐 따기도 하고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구토가 나길래 가서 구토를 하니까 뭐 음식물은 나지 않았고 이제 위액이겠죠. 여러분 뭐 들으시면 또 혐오스럽나? 어쨌든 그렇게 나오면은 조금 후련하고 어지러운 게 덜했는데 그게 거의 하루 24시간 하고도 그 다음 날 또 한 반나절 그러니까 거의 한 30몇 시간을 그렇게 그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짜간 걸 먹으면은 뒷골이 당기고 어지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눈꺼풀이 눈을 껌뻑이면 눈 안에다가 뭔가 끈적끈적한 접착제를 넣어놓은 것처럼 눈 뜨고 감는 것이 되게 뻑뻑해요. 근데 바로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소보다는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짜서 그렇다는 걸 몰랐는데 조금 괜찮아지고 계속 지켜보니까 이게 너무 짜게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먹을 때 저는 짠 걸 먹거든요. 그만큼 둔해요. 딱 그러고 나니까 언제 내가 짜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음식 먹고 바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제가 이제 이걸 뭐 그죠 여러분한테 늘 소개도 해야 될 입장일 뿐만 아니라 이걸 늘 그냥 제 머릿속에는 이걸로 뭐 차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딱 드는 생각이 콩나물 국밥집을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 그렇게 생각하면 그 가서 한번 먹어야지. 뭐 아니 그죠 구체적인 행동도 생각하지만 뭔가 마음속에 뭐 이렇게 좋은 반응, 감정에 해당하는 그런 생리적인 상태,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 딱 생각하니까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뭐 얼굴을 이제 뭐 1년 남짓 이제 익혔어. 그건 내가 호감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던 호감을 가지게 되었던 그런 주인 아주머니에 대해서도 뭔가 불편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요? 내 안에 CR 반응으로서 불편하다라고 내가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뭐죠? 그때 뭐 콩나물 국밥 무슨 자극? CS. 콩나물 국밥집 CS. 그 아주머니 CS. US는 뭐요? 바로 거기에 있던 많은 소금. 소금이 US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는 저는 유알 반응으로 머리도 아프고 말 그대로 그죠? 몸의 상태가 그죠? 그러한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 소금이 콩나물하고 국밥 속에 같이 있었고 그것을 어디 콩나물 국밥집에 먹었고 그걸 서빙해주고 계산한 사람이 콩나물 국밥집 아주머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겠죠. 이게 짝지어지는 바람에 제가 콩나물 국밥집 생각하고 콩나물 국밥 생각하고 아주머니 생각하니까 뭔가 불편한 그런 CR반응이 나타나서 제가 이제 자각하고 그리고 내 안으로 생각에 이제 두 번 다시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됐어. 뭐 애했다가 증한 관계로 되었어. 그거 저 아주머니가 저를 그 콩나물 국밥이나 자기나 아니면 국밥집과 관련해서 싫어하는 감정을 일으키려고 인위적으로 한 겁니까? 우연히 그리고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저는 이제 소금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그것이 짝지어지는 밤에 저도 그거 알고 그죠? 콩나물 국밥집 아주머니 콩나물 국밥에 대해서 싫어하려고 그러한 경험을 선택했나요? 그대로 우연에 의해서 노출되어서 경험하고 나니까 바로 US가 CS와 짝지어지는 바람에 바로 콩나물 그리고 콩나물 국밥집 아주머니 이 CS에 대해서 저는 뭐요? CR 반응으로서 싫다라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난 거죠. 마디혐오 조건에 바로 이러한 마디혐오 조건화의 경우에 뭐 상대적으로 근접성이 낮아서 잘 돼요. 왜? 이것도 아까 공포 조건화와 얘기한 걸 그대로 반복되지는데 뭐 이때는 US, CS가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그죠? 음식과 관련된, 맛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공포 조건은 아까 뭐 대표적인 포식동물과 관련된 이러한 생존과 관련된 것인데 둘 다 뭐예요? 생존과 관련된 것이죠. 이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 생존과 직결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 조건화와 동일하게 마디혐오 조건화에도 두 자극 간에 자극간 간격이 설사 넓다 하더라도 근접성이 낮다 하더라도 바로 고전적 조건화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은 세대 거듭하면서 자연 선택되어서 그러한 유전자가 널리 공유되어지는 진화 덕분에 그것이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선천성을 통해서 즉 선천적 기제를 통해서 유전으로 턱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금방 말씀드린 제 경우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저는 그와 관련된 중성 자극에 대해서 이제는 중성 자극이 아닌 조건 자극으로서 CR 반응이 일어나서 그 후속 이어지는 행동으로 저는 이제 그 집에 다시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1년 동안 애했는데 바로 그러한 경험으로 증하게 된 거예요. 뭐요? 음식의 경우에든 식당의 경우에든 사람의 경우에든 다 애하고 증, 좋다 싫다 다 이런 식으로 결정되죠. 자, 마디혐오 공포 조건화. 자, 마디혐오의 경우에도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근접성이 낮더라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것들이 자연 선택된 결과로 이 두 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접성이 높은 조건화가 잘 되는 경우에서 예외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네 번째 자극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강한 유해가 효과적이다. 그렇겠죠? 그 음식하고 종소리 짝지어 있어서 파블로프에게 침 흘리는 경우에도 음식이 눈꺼만하게 밋밋하게 별로 맛없는 걸 줬어요. 지금 걔가 배가 고픈데 그래도 한 덩어리 입에다가 고깃등을 넣어줘야 되는데 요만큼 줬어요. 그리고 종소리 들려줬어요. 요만큼 줄 때마다 종소리 들려주고 요만큼 줄 때 종소리 들려주고 했으는 종소리에 대해서 침이 잘 나오겠어요? 종소리가 조건화 잘 되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우리 눈 깜빡임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뭐 그 노출 순수 얘기할 때 소리 뿌 들려주고 눈에다 바람을 훅 불어주고 하면 눈이 껌뻑하는데 이걸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뿌수면 듣다 눈이 껌뻑한다고 했었어요. 이거 고전 조건이에요. 그런데 뿌 소리 들고 바람이 들어오는 게 그냥 실바람. 이게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런 바람. 아예 뭐요? 눈을 깜빡이면 반응도 안 나타나겠지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약한 US에 대해서는 그 소리가 CS가 되어서 눈을 깜빡이는 행동을 일으키는 조건화가 안 일어나겠죠. 예, 당연히요. 조금 전에 제가 그 콩나물 국밥 같은 경우에도 그게 엄청 진짜 작았어. 제가
하루하고 반나절을 어지럽고 막 미스미스하고 그죠? 뭐 빙빙빙 돌아고 눈이 뻑뻑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탁 그동안 오랫동안 애하다가 이제 증하는 그러한 관계가 돼버렸는데 만약 그것이 약간 뭐 평소에 제가 먹을 때 뭐 먹으면 좀 짜네? 아, 뭐 물 많이 먹어야 됐다니까. 아, 오늘 짠 거 먹어서 그냥 좀 좀 그래. 뭐 이 정도였다면은 그죠? 애하던 관계에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증하던 관계를 잘 안 가죠. 바로 그런 경우에도 너무 짜도 너무 짰어. 즉 강한 US 때문에 그렇게 고전 조건화가 마테무 조건화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강한 US일수록 조건하는 효과적이에요. 자극 특성이죠. 자, 일부 자극은 여기서 얘기하는 일부 자극은 이제 US 얘기했는데 여기서 일부 자극은 바로 CS가 될 중성자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부 자극은 본질적으로 그 자극이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CS가 더 잘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동물 사진을 쭉 보여주는데 뭐 우리 흔히 이쁘다라고 여기지고 반려로 키우기도 하고 애완동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동물들만 동물인가요? 그걸 포함해서 여기서 보면 거미, 뱀, 뭐 쥐 이런 것들 사진을 쭉 펼쳐놓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사람을 대상하는 경우에요. 뭐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각각의 사진을 볼 때마다 무작위적으로 뭐 딱딱 정해놓은 규칙 없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약한 전기 충격을 준 거예요. 약한 전기 충격. 전기 충격 받아서 뭐 고문당하듯이 이런 전기 충격이 아니라 약한 전기 충격을 준다면 그렇다면 그 약한 전기 충격이 우리에는 고통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죠?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즉 반사 반응에 해당한 것을 일으켜요. 그것이 자각하든 안 하든 뭐 자각했다 하더라도 이건 뭐야 이거 뭐 전기 뭐 약간 찌릿하네 이 정도로 하더라도 아니면 그것조차 모를 정도로 약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기 자극이 일정 정도 주어지면 우리 안에는 생리적 반응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일정량이 이렇게 관찰되어지는데 그게 반사 반응인데 사진을 쭉 여러 장 보는 중에 그 사진마다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짝지어진 저 보면은 어떤 사진에 대해 짝지은 다음에 나중에 그 사진을 다시 봤을 때 바로 전기 자극을 충격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반응, 즉 CR 반응이 나타나는지 보면은 자, 이 경우에 무조건 자극은 뭐죠? 전기 자극.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은 내 안에서 있는 생리적 변화. 뭐죠? 심장이 좀 빨리 뛴다든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손에서 땀이 좀 난다든지 이러한 반사 반응 생리적 변화가 일어날 텐데 바로 이것하고 이러한 유화를 일으키는 전기 자극 US하고 사진이라는 중성 자극 지금 CS를 짝 짓는 거예요. 그걸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경험한 다음에 나중에 사진만 보여줘. 사진만 보여준 다음에 사진을 볼 때마다 바로 전기 충격 받았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는 사진이 어떤 건지 보니까 소위 다른 동물들보다도 거미, 뱀,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쥐 같은 거 미끌미끌하고 그죠? 뭉클뭉클하고 다리 많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바로 UR에 해당하는 그런 CR 반응이 잘 되어지더라. 이런 경우도 바로 공포 조건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은 공포 조건화가 잘 되어지더라. 아, 거미, 뱀은 누구나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공포성한 거지. 이것이 뭐 US에 해당하지. 이게 뭐 고전 조건화 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고전적 공포 조건화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선천적으로 인간의 경우에 두려워하는 것은 몇 개 없다 그랬어요. 그 항목 속에는 거미, 뱀 안 들어가요. 여러분 갓난쟁이한테 뱀을 던져줘봐요.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혐오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고전적 조건화 이거 한 경험인데 나는 왜 뱀과 거미를 두려워하죠? 여러분의 자각이나 그 경험했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고전 조건화는 몇 시간 얘기하게 되는데 부지불식간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 한 게 없어요. 우리 뭐 비전문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냥 몸이 배우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뇌를 통해서 배우는데 그죠? 뇌 안에서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수준 아래에서 자각할 수 있는 수준에 있던 뇌의 기능을 필요를 하지 않고 배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뱀과 거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건 다 고전적 조건에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뱀과 거미는 처음에는 중성자극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동물보다도 병아리나 나비나 또 뭐 이쁜 녀석들이 뭐가 있나요? 그런 동물보다도 뱀, 거미, 쥐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포 조건화가 잘 되더라. 왜? 이 자극, 일부 자극, 중성 자극에 해당하는 이런 자극들은 본질적으로 CS가 더 잘 될 수 있는 특성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다? 바로 그 대상과 우리 사이에는 뭔가 CS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자연 선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더 잘 되는 녀석들, 이런 녀석들은 뭐 준비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뭐 고전적 조건하에서 CS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성다. 그 병아리나 뭐 토끼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은 공포 조건화 될 수 있는 준비성이 낮고, 거미, 뱀, 쥐같이 물컹물컹하고 털이하고 미끌미끌하고 이런 녀석들은, 다리가 많고 이런 녀석들은 뭐 공포 조건화로 인해서 CS 조건 자극이 될 준비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준비성이 높고 낮은 것을 결정하는 건 뭐죠? 준비성을 마련해 주는 것은 뭐죠? 바로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바로 공포 조건화가 여기에 잘 되느냐, 이것도 결국은 선천적인 것하고 탁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아까 앞서 근접성과 관련해서도 공포 마대모 말씀드렸죠. 어떻게 선천적 기제하고 맞물려 있는지.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 사전경험입니다. 사전경험은 이 사자가 일전에 일어난 경험이에요. 여기서 일이란 건 뭐예요? 바로 고전적 조건화 경험이에요. 고전적 조건화 경험, 무조건자극과 중성자극에 노출되어지는 그 전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곧장 고전적 조건화 절차에 해당하는 경험을 했을 때와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고전 조건화 전에 경험했는데 이제 지금 얘기하려는 현상이 이제 잠재자극제인데 뭐냐면은 US 없이 어떤 자극이 나타나는 것이 그 자극이 나중에 CS 되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이게 금방 안다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파블로프의 개 얘기 가지고 또 기본적인 이 내용을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개를 데려와서는 이게는 한 번도 이제 종소리 음식을 짝짓고 뭐 이렇게 경험하지 않아서 고전 조건 하기 전에요. 사전에 이 녀석한테 종소리만 땡땡땡땡 매일 들려주는 거예요. 땡땡땡땡 땡땡땡땡. 그래 한동안 종소리만 매일 들려주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 녀석한테 종소리 들려주고 음식을 입에 넣어주고, 또 종소리 들려주고 음식을 입에 넣어주고, 이것도 몇 날 며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녀석에게서 종소리만 들려줬을 때 침이 어느 만큼 잘 나오는지 그걸 관찰하고, 또 다른 개를 데려와서는 이 녀석한테는 처음부터 종소리 땡땡땡 하고 음식 입에 넣어주고, 종소리 땡땡땡 하고 음식 입에 넣어주고, 이러한 식으로 고전 조건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이 종소리 돼서 침이 나온 것을 비교해 보면은 어느 쪽이 더 잘 침을 흘리겠냐, 즉 어느 쪽이 종소리가 더 잘 CS가 되어졌냐 하면은, 어떤 생각하면은 고인 조건화 전에 종소리를 먼저 들은 녀석들 같은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종소리와 음식에 수반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녀석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전적 조건화 이전에 조건 자극에 해당하는 CS, 즉 종소리에 이미 노출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CS가 아니죠. 그냥 중성자극 NS죠. 노출되고 난 다음에 그 중성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짝짓는 경험을 한 녀석들이 나중에 이 중성자극이 CS가 되는 것에 비효율적이더라. 즉 CS가 잘 안 되어진다. 이런 현상을 일컫는 이름을 잠재적 억제라 그런 거야. 즉 NS의 사전 노출이, 즉 고전적 조건의 이전의 노출이 고전적 조건에 의해서 바로 그 NS가 뭐 CS 되는 것을 방해되어지는 현상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 제가 두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왜 그러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우처럼 미리 종소리를 들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미리 종소리를 들은 녀석들은 종소리와 음식 사이의 수반성이 어떻죠? 자, 그 경우를 처음부터 종소리와 음식을 같이 들은 녀석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처음부터 종소리와 음식에 같이 노출된 녀석들은 종소리와 음식에 같이 노출되기 전에 종소리만 들었던 녀석들보다 무조건 자극과 조건 사이의 수반성이 훨씬 더 높죠. 앞서 수반성 얘기할 때 수반성이 높을수록 조건화가 잘 된다 했으니까 바로 뭐예요? NS에 대한 사전 노출이 고전적 조건화에서 NS와 US의 수반성을 낮추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 즉 잠재적 억제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 조건 하전에 미리 중성 자극에 노출되지면은 그 유기체는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 사이의 수반성이 처음부터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에 노출되는 것보다 수반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경우에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미리 중성 자극에 노출되는 녀석이 수반성이 낮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고전적 조건화가 잘 안 되어지죠. 그렇게 고전적 조건화가 그만큼 안 되어지는 그 현상을 잠재적 억제라 부르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뭐 파블로프의 개의 경우를 얘기했는데 우리의 경우에 적용해 봅시다. 사람들이 자주 먹어본 음식에 대해서는 맛혐오를 형성할 가능성이 낮아요. 아까 맛혐오 얘기했죠. 제 콩나물국밥의 예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주 먹어본 음식에 대해서는 혐오를 형성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먹은 음식보다는 자주 먹어본 음식은 맛혐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요. 뭐 반드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흑백 논리 올와 난이 아니라 그죠? 가능성이 낮다는 거. 왜 그렇죠? 자주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음식이 나에게 입맛에 맞다. 흔히 달리해서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좋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먹죠. 자주 먹는 이유는 맛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맛있으면 또 자주 먹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음식에 저처럼 콩나물국처럼 거기에 소금 뭐 다른 물질이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맛혐오라는 고전 조건을 하는 경우하고 처음부터 처음 보는 음식인데 낯선 음식인데 먹었는데 딱 거기에 맛혐오 조건화가 이런 경우하고 두 경우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맛혐오가 더 잘 일어나겠느냐. 처음 먹는 음식, 자주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고 탈이 났을 때 맛혐오 고전적 조건화가 훨씬 더 잘 일어난다는 얘기요. 자주 먹어보던 중에 일어나는 경우보다. 왜 그렇죠? 바로 위에 자주 먹어본 음식에 대해서는 뭐 바로 고전적 조건화에서의 핵심이 되어지는 무조건 자극과 중성 자극 사이에 수반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 계속 오랫동안 자주 먹었을 때 그 음식하고 별 탈 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음식 먹고 탈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그죠? 이 탈나게 한 이 장본인이 이제 US가 될 텐데 그것이 뭐 어떤 물질이 되었든 US가 될 텐데 그것과 짝지어진 이 음식은 CS가 되어서 또 UR과 동일한 그런 혐오 반응을 일으켜야 될 텐데 그때 이 음식이 CS가 되어서 혐오 반응을 일으키는 가능성보다 몇 번 안 먹었고 혹은 처음 먹는데 그 음식에 어떤 다른 물질로 인해서 내가 탈이 났다면은 바로 그 음식은 단번에 그죠? NS에서 CS로 바뀌어서 저에게 혐오 반응을 일으키는 맛 혐오를 일으키는 음식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 이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자주 먹은 경우보다 음식이란 CS하고 나에게 그러한 혐오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 US하고 짝지어진 수반성이 자주 먹어본 음식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맛 혐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자주 먹어본 음식은 맛 혐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낮죠. 그 낮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수반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낮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잠재적 억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차폐입니다. 사전경험. 사전경험 안에는 이게 좀 세 개나 있어요. 그래서 사전경험 중에 잠재적 억제 받고 사전경험 중에 지금 차폐 보고 사전경험 중에 또 하나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번째 또 하나 더 있죠. 자, 사전경험 차폐 얘기하기 전에 이러한 현상을 이제 차폐라 얘기하는데 차폐 얘기하기 전에 복합자극이라는 개념을 하나 소개하려고요. 자, US하고 여러 개의 CS가 짝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여러 개의 CS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것을 복합자극이라 불러요. 컴파운드 스티뮬러스를 하는데 US가 수반되는 여러 개의 자극들 얘기한 거예요. 즉, 자, US 뭐 파블로프의 개의 경우를 얘기하자면은 음식하고 소리하고 빛을 같이 음식과 수반시켜서
제시하는 거예요. 파브로르 개인은 소리, 빛 같이 음식과 수반되어서 노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빛을 같이 땡땡땡땡 번쩍번쩍을 같이 제시하고, 제가 입이 하나밖에 없어서 흉내를 못 내는데 동시에 제시하고 조금 있다가 흔적이든 지연이든 흔적 조건화 또는 지연 조건화해서 음식을 입에 넣어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음식은 요거 US고 요거는 뭐요? CS가 될 NS인데 이렇게 NS 혹은 CS라 부르는 이 자극들이 2개 이상, 2개, 3개, 4개, 5개, 6개 하여튼 2개 이상 되어지면은 이 자극을 통칭해서 바로 컴파운드 스티뮬러스에서 복합 자극이라 불러요. 자, 먼저 복합 자극이라는 개념 얘기하고요. 자, 차표는 뭐냐 하면은 US가 복합 자극에 수반될 때 복합 자극 중 CS가 다른 자극이 CS 되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을 차폐를 하는데, 이거 금방 읽어봤을 때 안 다가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안 다가오는데, 자, 복합 자극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소리하고 빛을 음식과 짝짓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소리하고 빛이라는 복합 자극을 제시하면은 당연히 이게 돼서 CR 반응으로서 침이 나오겠죠.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 소리만 제시하더라도 CR 반응으로서 침이 나와요. 그리고 빛만 제시하더라도 소리 CR 반응으로서 침이 나와요. 그런데 자, 이거 다 뭐예요? 사전 경험이에요. 지금 고정인 조건화, 이게 고정인 조건화예요. 복합 자극이 됐든 어쨌든 그죠? 복합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짝져지니까 고정인 조건화. 이 전에 사전 경험을 어떻게 하냐면은 소리하고 음식을 같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땡땡땡땡 하고 입에 음식 넣어주고 땡땡땡 하고 음식 넣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리에 대니까 당연히 CR 반응으로서 침을 일으키겠죠. 이렇게 학습된 강아지, 개를 다시 이제는 소리와 빛을 제시하면서 음식을 짝지어 주는 거예요. 아까 앞서는 이것 없이 A라는 개는 이것 없이 처음부터 소리, 빛이라는 복합자극 음식을 짝지었을 때 이 복합자극에 대해서도 침을 흘리고, 그 중에 소리에 대해서도 침을 흘리고 빛에 대해서도 침을 흘리는데, B라는 이 개는 처음에 소리와 음식을 짝지어서 고인조건화 시키면 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오죠. 그런 이후에 소리와 빛이라는 복합자극을 짝지어서 음식을 제시하는 이러한 고인조건을 하면은 이 녀석은 뭐? 소리와 빛에 대해서는 CR 반응으로서 침이 나오는데 소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침이 나오고, 이미 소리는 CS가 됐으니까, 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복합자극 음식을 짝지었으니까 소리가 나오는데, 뭐 빛에 대해서는 CR 반응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뭐요? 이미 고전적 조건화 이전에 이 소리가 이미 고전적 조건화된 CR이 된다면은 이 CR 자극을 일으킨 CS가 다른 중성 자극하고 같이 짝지어져서 복합 자극으로 US와 함께 수반될 때는 이 소리가 이 빛이 CS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바로 이것을 차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은 US가 복합 자극에 수반될 때 복합 자극 중에 CS가 이미 이 경험 전에 사전에 소리가 CS 됐어요. CS가 다른 자극, 이 빛 NS가 다른 자극 NS가 CS 되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을 차폐라 그래요. 자,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뭐 많은 예가 있겠습니다. 뭐 고인조건화는 뭐 천지백갈이에요. 일상에서 다른 동물의 경우도 사람의 경우에도 일어나는 일인데, 제가 가장 제가 선택한 예예요. 자, 이런 문장 들어보셨죠?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했어. 자, 재물 뭐 가장 쉽게 돈이라 하죠. 돈. 그리고 여기서 나라는 것이 뭐 신이라 합시다. 이 문장이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말고 그와 관련된 어떤 그런 경구죠. 그래서 돈과 신이요. 자, 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요. 돈에 대해서 좋아한다는 반응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우리 애는
이 녀석이 이제 말도 못하는 돈을 좋아해. 이게 타고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바로 그러한 갓난쟁이도 부지불식간에 고전적 조건화되어서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은 음식처럼 또는 전기 충격처럼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대해서 호나 불호라는 그러한 반사 반응을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이 아니죠. 어느 날 뭐 그런 일들이 그죠 역사 속에 있었지만 어느 날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 뭐 화폐 개혁으로 또는 뭐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그런 나라가 그죠 뭐 이렇게 없어졌다. 뭐 그래 돼서 돈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면은 돈을 억만금을 가져다 준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뭐 좋은 반응을 일으키겠어요. 그래서 남북 전쟁, 미국 남북 전쟁 때 남군이 패전이 짙어갈 즈음에 결국 이제 패전되었을 때 남쪽에서 쓰던 그 돈 지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서 그걸 뭐 매트리스에 잘게 썰어서 매트리스에 쿠션 넣던가 땔감으로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죠 돈을 걸어 모으려고 돈만 모으면 다 좋아했죠. 바로 돈은 뭐요? CS 조건 자극이고 돈에 대해서 보여지는 반응은 바로 CR 조건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돈과 그죠 뭐 신을 함께 복합 자극으로 우리가 뭐 우리의 생존에 필요하다고 여기지는 구체적인 음식이라 하죠. 뭐 음식 또는 의복, 의식주라 얘기하죠. 의식주. 그분이 나의 생과 사와 먹고 마시고 생활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늘 학습, 즉 조건화하려고 하지만 바로 이 재물이 이러한 것 이전에 이미 돈이 뭐 의식주라는 것하고 같이 수반되어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조건화되어서 돈이 CR 반응을 일으키는 CS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 돈과 바로 나의 생과 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 경우에 NS에 해당하는 이것을 함께 이것하고 짝지어서 뭐 이 신에 대해서도 돈과 마찬가지로 좋다라는 CR 반응을 일으키기가 앞서 개의 경우에 빗소리 가지고 얘기한 대로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CS가 된 것이 US가 짝지어질 때 다른 복합 자극 중에 이 NS가 CS 되어서 CR 일으킨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즉 차폐가 되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구가 뭐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냐는 얘기가 바로 차폐라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즉 고전적 조건화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고전적 조건화의 차폐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을 섬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신에 대해서 내가 CR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한 좋아하는 반응이 있으면은 섬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갖가지 그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동기화되어서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돈이 CS인데 여기에 대해서 CR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 자체가 안 일어나도록. 즉 돈이 CS가 더 이상 아니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냐? 쉬우냐? 뒤에 이제 CS 된 것이 다시 CR 반응을 안 일으키는 그런 현상도 볼 텐데 그때 가서 살펴보시고 어쨌든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왜 하죠? 왜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죠?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재물이란 돈이 더 이상 CR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그죠? 원래 NS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 바로 재물과 함께 나라는 것이 복합 자극으로 나의 생사화복을 과 관련된 US와 그렇게 고전 조건화 될 때는 그죠? 이 나라는 이 신에 해당하는 이것이 그죠? 중성 자극이 아닌 더 이상 중성 자극이 아닌 돈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나에게 좋다라는 반응을 일으키는 CS가 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바로 이 경구가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차폐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째 사전 경험 관련해서 세 번째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자, 잘 들어보세요. 자꾸 어려워져요. 파블로프 계획에 처음에 이제 계획에 훈련을 조건을 하나도 안 받은 이제 계획에 새로운 계획에 소리와 빛을 같이 들려주는 거예요. 땡땡땡땡 번쩍번쩍 이것을 제가 입이 하나라서 동시에 못 삽니다만 한번 들려주고 또 그 다음날 또 소리빛 또 소리빛 이것만 계속 들려요. 그렇게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느 날부터는 바로 이 소리빛하고 이 복합자극이죠. 소리빛하고 음식을 짝짓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고전적 조건화죠. 고전적 조건화 전에 사전 경험 전에 소리빛만 복합자극으로서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죄송해요. 참. 다시. 자, 고전적 조건화 전에 소리빛 복합자극을 제시한 다음에 즉 유기체가 그 경험한 다음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다음에 어느 날 이 중에 뭐 빛도 좋고 소리도 좋아요. 마찬가지인데 소리를 합시다. 소리와 음식을 같이 수반되어지는 것을 유기체가 경험해요. 노출되어요. 바로 고전 조건화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소리에 대해서 CR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고전 조건 됐으니까. 그런데 빛을 제시하면은 이 녀석이 CR 반응이 뭐 나타나요. 빛은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진 고전 조건화에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유기체가. 이건 뭐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그런데 소리가 음식과 짝지어져서 고전 조건화 되어서 소리가 CR을 일으킨 CS가 되면은 바로 고전적 조건화 이전에 이 소리와 함께 경험했던 이 NS 빛도 공짜로 이 경험, 소리와 음식이 짝지어져서 소리가 CS가 되어지는 이러한 고전 조건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저 이 빛도 CR을 익히는 CS가 되는 거. 이것이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이에요. 자, 어떤 NS가 US와 수반된 적이 없어도 이 경우는 뭐예요? 바로 어떤 NS, 이 빛이 US 음식과 수반되어진 즉 짝지어진 적이 없어도 즉 고전적 조건화의 그런 경험이 없어도 나중에 CS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소리였죠. 소리. 이 소리와 CS가 되는 나중에 CS가 되는 다른 NS 바로 이 소리. 나중에 CS가 되었는데 CS 되기 전엔 NS였죠. 이 다른 NS와 수반된 적이 있으면 이 빛은 뭐 CS가 되는 현상이에요. 이 문장 뭐 금방 안다오실 텐데 찬찬히 금방 말씀드렸던 거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현상을 뭐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이라 그래요. 자, 조금 전에 개의 경우에 또 소리빛 침 흘리는 거 얘기했는데 우리 경우에 또 적용합니다. 나는 재즈를 좋아해요. 제가 실제 저 재즈를 좀 좋아하는데 뭐 예전에는 뭐 재즈 뭐 들 줄도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이게 자꾸 횟수가 지나고 나이가 드니까 이게 재즈가 좋더라고요. 자, 재즈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처음 뵙는다 합시다. 여러분 벌써 저한테 대해서 싫다 좋다라는 어떤 반응이 벌써 생겼을 거예요. 예, 고전 조건화 부지불식간에 벌써 이미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자, 처음 보는 분이라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라는 존재는 중성자극 NS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재즈가 뭔지, 재즈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재즈가 뭔지도 몰라요. 재즈도 중성자극이에요. 저도 여러분한테는 처음 나타난 중성자극이에요. 근데 저는 재즈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도 재즈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은 어디서 하죠? 지금 감각사전 조건 형성이라는 이름에서 하니까 이걸 적용하면 되죠. 자, 재즈와 나는 각각 중성자극으로서 즉 복합자극으로서 여러분한테 노출되어요. 그런데 감각사전 조건 형성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도 재즈를 좋아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게끔 제가 하면 돼요. 저는 중성자인데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할까요? 음식하고 짝지어서 여러분한테 노출하는 거. 즉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에 수반되어진 것을 같이 수반되어진 것을 경험 노출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상견례가 되었던 결혼집이 되었던 그죠?
뭐 상가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음식을 드시긴 하지만 또 뭐 그 요즘 뭐 김영란법이 있어서 그것도 뭐 제한이 있고 요번에 또 조금 또 이렇게 뭐 그 제한선이 좀 이렇게 완화됐다는데 어쨌든 비즈니스 할 때 왜 떡과 술을 음식을 제공하죠? 바로 그와 수반된 그 상대방 그리고 그것과 수반된 어떤 그러한 사건, 일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것 앞에서는 뭐 그죠? 당연히 그 상대방이 더 배가 고프다든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더더욱 효과겠죠. 그래서 얘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음식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과 음식을 대접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바로 중성적인 저하고 여러분에게 호감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US가 수반된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은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치 않든 아니 여러분 말로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데서는 난 그 사람 뭐 별로 느낌 없어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순간 즉 제가 여러분에게 노출되는 순간 여러분이 저에게 노출되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 몸 안에서는 벌써 좋다라는 음식에 대해서 보여준 UR과 동일한 좋다는 호감 반응이 일어나요. 저는 이미 CS가 됐어요. 그러면 재즈는 당연히 여러분한테 CS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음식을 대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늘 저는 재즈 듣는 모습을 들려주는 거예요. 감각사전 조건 이용해서. 감각사전 조건이 아까 음식하고 소리하고 짝지어져서 소리가 CR 반응을 일으킨다 했는데 그 전에 소리하고 빛을 짝지어져서 이 고인 조건의 전에 이것을 많이 경험하고 나면은 소리가 CS가 되어지면 CR 일으킨 CS가 되어지면 빛은 그저 공짜로 CR 일으키는 CS가 된다 했죠. 바로 이것이 감각사전 조건 형성인데 저는 여러분을 처음 뵐 때부터 그리고 뵐 경우가 있을 때마다 저는 늘 재즈를 그죠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제가 이렇게 뭐 크게 듣고 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듣는 거죠. 뭐 안 듣는다 뭐 그런 것 없이 그냥 여러분의 선택권 밖에서 그죠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문제를 냈으니까 의도하는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의도하지 않더라도 제가 여러분을 여차저차 이렇게 감각선인 조건 형성시켜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되었던 학교 일이 됐든 어떤 이유로든 개인적인 일이 됐든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한테는 중성자극이고 또 다른 중성적인 재즈를 그죠? 자꾸 여러분에 노출시키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그때는 재즈는 없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US를 제가 같이 수반되어서 여러분한테 노출되어지면 저는 이젠 더 이상 NS가 아니라 CS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재즈도 CS가 되어진다라는 거. 바로 이 경우하고 동일한 경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애와 증의 관계가 생긴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재즈가 되었든 옷이 되었든 사상이 되었든 그죠 정당이 되었든 국회에 되었든 누구나 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다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은 선천적인 자극 아니에요.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지. 이것이 고전적 조건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자식, 여러분의 바로 김철수라는 그 자식은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유했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보도 듣도 못한 남의 자식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중성자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그 자식의 자녀 김철수는 여러분한테는 그리고 객관적보다 이 김철수는 하나의 US 무조건 자극이 아니라 바로 중성 자극이고 여러분한테는 조건 자극 CS가 된 거예요. 자식이 그게 무조건 음식처럼 무조건 자극이 아니에요. 또 하나 여러분이 그 자식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살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그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것은 음식과 그에 대해서 침을 흘리는 것처럼 바로 무조건 반사의 관계처럼 그런 무조건 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응이 아니라 바로 고전적 조건화됐다는 그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왜? 무조건 자극은 대체적으로 영구적이고 선천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중요하다. 자식 생물학적 중요하죠. 하지만 고전적 조건화에서
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조건 자극도 생물학적으로 중요해요. 왜? 무조건 자극이 갖고 있는 의미를 옮겨받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반응과 동일한 CR을 일으키니까 조건 자극도 생물학적으로 중요한데 이거는 뭐요? 비영구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뭐 경험, 즉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 생겨나는 반응을 일으키는 CS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한 나의 자식은 다른 사람은 나의 자식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는 중성자극이고 나의 경우를 하더라도 이 자식이 뭐 미웠다가 싫었다가 극단적인 경우는 서로 죽이기도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음식처럼 항상 늘 그러한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는 US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도 다 뭐요? 고전적 조건하에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게 뭐 모성이 되었던 효도가 되었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그죠? 그것은 그냥 이름표에 해당하는 것이 그 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부르는 그러한 행동의 그 실체는 바로 뭐요? CS에 대한 CR 반응으로서 고전적 조건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행동 변화일 뿐이에요. 재즈 얘기하다가 이것이 음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도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된다는 걸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 이 고순위 조건 형성을 넣어놨는데 고순위 조건 형성하고 감각사인 조건 형성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 고순위 조건 형성은 뭐? 자, 음식하고 소리하고 같이 경험해서 소리가 CS가 되어지고 그리고 빛하고 빛인 NS하고 같이 경험해서 빛이 또 CS가 되어지고 이 빛하고 또 다른 NS하고 같이 경험해서 또 이 NS가 CS가 되어지고 뭐요? US하고 NS하고 같이 고전 조건에서 이것이 CS가 되면 바로 그 CS하고 또 다른 NS하고 같이 경험해서 이 NS가 또 CS가 되어지는 이러한 경우에 이 경우 그리고 이 이후에 또 이러한 것이 반복된다면은 이거는 고순위 조건 형성이죠. 이건 고전위 조건하고 구별해요. 그런데 언뜻 보면은 감각사인 조건하고 고순위 조건 형성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죠. 감각사인 조건 형성은 뭐예요? 바로 소리, 음식 이전에 소리와 함께 빛을 경험하고 그리고 소리가 CS가 되어지면은 소리에 대해서는 CR 나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고 바로 고인 조건 이전에 소리하고 같이 경험한 이 빛마저도 뭐 음식과 한 번도 짝지어진 적 없이 CR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순위 조건 형성에서도 고순위 조건 형성되어짐으로써 CS가 된 NS는 한 번도 US가 짝지어진 적이 없죠. 우리 앞서 고순위 조건 형성할 때 고순위 조건화에서의 특징 얘기할 때 CS2, 3, 4에 해당하는 NS는 US와 직접적으로 짝지어진 적이 없어요. 이미 CS 된 자극과 짝지어짐으로써 CS2가 되어지고 또 CS2는 또 CS3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순위 조건 형성에서 CS2, 3라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자극들은 한 번도 US와 짝지어진 적이 없어요. 자, 여기 감각사인 조건 형성에서도 고전적 조건화 이전에 소리와 같이 짝지어진 복합자극으로서 빛은 US인 음식과 한 번도 짝지어진 적이 없지만 바로 감각사인 조건 형성이라는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빛은 소리가 CS가 되어지면 CR을 일으키게 되면 빛은 그저 CR을 일으킨 CS가 되는 거예요. 왜? 고인 조건화 이전에 CS가 된 소리와 함께 복합자극으로서 유기체에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경우도 빛은 음식과 한 번도 고인 조건하고 짝지어진 적이 없는 거죠.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고순위 조건화에서. 뭐 한 번도 이런 경우에 음식과 짝지어지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히 이 절차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참고로 헷갈리지 말라고 구별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복습이 되었습니까? 복습하시도록 하시고 또 오늘 또 시간이 이만큼 되어서 또 나머지 부분 내용이 많죠. 고인 조건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